안녕하세요. 서민 워킹맘입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초보자가 설명하는 경매 A to Z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경매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매는 크게 이제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형식적 경매는 이제 상속이라던가 개인 파산을 할 경우에 그런 재산 정리를 위해서 형식상 진행되는 경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가장 많이 진행이 되는 임의경매랑 강제경매에 대해서 비교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임의경매랑 강제경매는 돈을 빌린 근거가 조금 다른데요. 이제 임의경매는 담보물, 뭐 집이라던가 아파트라던가, 아파트 집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예. 어떤 부동산이죠, 부동산. 예,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경우에 이제 그러한 거를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경매가 진행되는 거를 임의경매라고 하고요. 강제경매는 돈을 빌린 근거가 이제 신용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담보물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상 거래가 되었을 때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 이런 부분을 강제 경매라고 하고요. 보통 보면은 담보에 의한 그런 권리는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등기부등본이라고 해서 어떤 집을 사거나 전세 들어가거나 월세 들어갈 때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권리들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냐면,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울구, 요약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담보를 표시하는 그러한 권리들의 예시를 보면은 저당, 근저당, 임차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담보 권리를 표시하는 권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경매가 진행될 때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등기부 등본상에 갑구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권리들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게 될 때 그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경매를 신청한다는 거는 채권, 채무, 돈을 빌려준 채권자랑 돈을 빌린 채무자 사이에 그런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못 갚는 거죠. 돈을 못 갚게 됐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경매를 바로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임의경매랑 강제경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예, 채권자라던가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저당이나 근저당이나 임차권이나 전세권의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경매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경매 신청한 게 합법적이다라고 하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경매 개시에 대한 그런 등기가 기입이 되게 되고요. 압류나 가압류나 갑처분이나 가등기로 인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경매가 허가가 나지 않아요. 먼저는 이러한 권리들이 뒤엉켜 있는 그러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원에 따로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판결문이 났을 때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됐을 때 그런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다른 부분은 임의경매랑 강제경매, 이따 제가 그 유료 경매지 사이트 가서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좀 다릅니다, 성격이. 그리고 보통 경매가 채권자나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은 임의경매는 바로 진행이 이제 경매 허가가 날 수 있지만, 강제경매는 먼저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경매가 이제 개시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감정평가라던가 그 부동산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게 돼요. 임차인이 뭐 어떻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은 이제 얼마 정도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감정평가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쭉 거쳐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최고로 금액을 높게 쓴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돼서 낙찰을 받게 되죠. 입찰을 한 다음에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받고 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매각 허가가 나게 되고 또 다시 또 일주일 있다가 그게 확정이 되게 되는데 확정이 되어야지만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되어야지만 낙찰자가 이제 잔금을 완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경매에 입찰을 할 때는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최저 입찰 가능한 금액이 표시가 되는데 보통은 보증금이 입찰하는 보증금은 그 금액의 10%입니다. 그리고 나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본인이 이제 입찰서에 낙찰받은 금액의 보증금을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만약에 이미 경매로 나왔을 때는 그러한 채무액이죠. 갚지 못해서 지금 경매가 넘겨진 그 금액을 이 채무자가 갚게 되면은 이미 경매일 때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이라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라면은 경매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강제 경매로 나온 그러한 경매권은 바로 자동 취소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경매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물건을 검색을 해보면은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는 한 집에 여러 가지 근저당이나 압류나 가압류가 뒤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이해관계자 중에 특정 한 사람이 이제 경매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저당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A라는 은행이 이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될 수도 있고 B라는 은행이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집 자체에 근저당도 몇 개가 있지만 압류나 가압류가 또 뒤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경매에 넘어간 그 근저당 빚이 소액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한 7억, 8억인데 실제 이제 근저당에 걸려있는 금액은 한 1, 2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1, 2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 2천만 원을 갚게 됐을 때 이미 경매일 때는 경매가 자동 이제 취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제 경매는 그게 바로 자동 취하가 되지 않고 아까 경매가 경매 신청 자체도 임의 경매는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강제 경매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야지만 경매 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경매 취소도 임의 경매는 경매가 진행이 된 원인이 되는 그러한 채무액을 완납을 바로 갚게 되면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라면 자동으로 이제 경매가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도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강제 경매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아까 판결문을 받은 것처럼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것도 따로 신청을 해야지만 그게 이제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동 취소가 바로 되지 않고요. 이제 문건 송달 내역이라고 해서 경매 시작 전에도 그렇고 경매가 개시됐을 때도 그렇고 항상 법원은 채권자랑 또 채무자랑 이해관계자들한테 이 물건이 지금 경매가 신청이 들어와서 경매 개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진행상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를 문건이 송달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과정과 진행의 그 리스트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문건 송달 내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경매 시작부터 진행 중에 그런 서류들이 어떤 게 지금 도착이 됐고 어떤 서류가 발송이 됐고 어떤 서류가 접수가 됐고 이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문건 송달 내역이거든요. 그 리스트에 가서 이 채무자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신청이 안 됐다라고 하면 매각 그런 허가 확정이 난 다음에 낙찰자가 빨리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다 할지라도 낙찰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그 매각 허가 확정이 난 다음에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대부분은 뭐 한 달 안에, 좀 빠른 지역은 3주 안에 잔금을 완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 허가 확정이 난 다음에 뭐 한 달이나 3주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잔금을 완납을 하고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아무리 채무자가 다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그냥 경매가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매 취소 시에 낙찰자의 동의서가, 임의 경매는 아까 이렇게 잔금 완납 전에 다 돈을 갚았다라고 하면 경매가 자동 취소가 되고 낙찰자의 동의서가 따로 필요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잔금을 다 완납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뭐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저도. 예. 제가 이제 공부하고 듣기로는 임의 경매의 경우는 따로 경매 취소 시에 낙찰자의 동의서가 잔금 완납 전이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요. 강제 경매의 경우는 이제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지금 낙찰 받아서 잔금만 내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가 지금 아직까지 빚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완납은 하지 않았지만 은행이랑 이야기가 잘 돼서 이자를 잘 내고 돈을 잘 갚기로 합의가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아직 완납한 건 아니잖아요. 완납한 건 아닌데 이제 경매를 좀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임의 경매를 하더라도 이게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거죠. 낙찰자가.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그냥 뭐 낙찰자가 그걸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무료로 동의서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채무자가 낙찰자한테 어느 정도 사례를 하고, 예, 그건 동의서는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잔금을 뭐 다 완납을 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 다음에도 반드시 낙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예, 그렇게 강제 경매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예, 다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 차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